그동안에 우리가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범죄인 겁니다. 윤석열은 호시탐탐 계엄을 노렸던 계엄광이었습니다. 총선 직전 3월 말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윤석열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4명이서 총선 직전이야. 3월 말에 4명이서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뭐 군 관계자들과 뭐 종종 했나 봐. 맞아요. 그런데 그 3월 말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어 이거. 이 야당 이 자식들이 이거 엉망이야. 화가 나 죽겠어. 야 계엄을 해야겠어. 이렇게 한 거야. 신원식이 너무 고마워. 신원식이 저 자리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원식이가 지금 큰일 납니다. 계엄 안 됩니다. 말렸다는 거야. 네. 곽종군 사령관도 얘기를 했죠. 삼천동 안가에서 6월, 10월, 11월 군인들하고 여럿이서 대통령이 이제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김용현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 당시에 다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슈도 없어. 근데 10개월 만에 어떻게 바꿔?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때문에 교체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정보사령관 시절에 문제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정보사에 있냐? 문제 많았어.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자면 지난 7월에 우리 매불쇼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정보사 그 군무원이 블랙 요원 명단 중국에 유출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안 이거 개판이다 비판했었죠. 근데 그 시기에 바로 이어가지고 정보사 그 사령관이랑 부하 여단장이랑 맞고소하고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군대 개판이다.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상호. 그런데 그 이슈가 있으니 신원식 당시 장관이 전반적인 혁신과 후속 조치 강하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요. 그게 이제 문상호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발언하고 4일 만에 김용현이로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옵니다. 그런데 문상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다 이거죠. 보면 알잖아. 계엄의 핵심 인물이잖아. 그런데 핵심은 뭐냐?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으로 오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수방사에 삐엄뻥거 바로 공사 해버리고 그리고 김용현이가 문상호에게 HID 요원 40명 선발하라고 바로 지시를 때립니다. 그럼 신원식이가 장군 인사를 하게 되면 다 틀어지네.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가스라이팅하고 6월, 10월 이렇게 계속 모임을 가졌었는데 신원식이 장군 인사를 하는 순간 모든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장군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불명예도 아니지요. 경질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식이가 만일 있었으면 장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거고 그러면은 자리들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을 진두지휘할 수 없어요. 김용현이가 그때는 안 되지. 이미 가스라이팅 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 사령관들. 핵심 사령관들. 그렇죠. 문상호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판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을 아주 급하게. 근데 이게 문상호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뭐 기갑 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이게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원식이가 있었으면. 결국 김용현이 덕분에 살았잖아. 그러면은 문상호가 김용현이한테 얼마나 충성 맹세를 했겠어. 그리고 수방 사령관도 그래요. 이게 이진우 준장 진급할 때 48기 육사 48기 동기들부터 투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장관 보좌관 할 때였거든요. 진급해서는 안 될 사람이 진급하고 자기가 팽당했다. 아빠 찬스다.
아버님이 이제 투스타 출신의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 집단 거기에 이제 신원식도 있었어요. 그때 붕짜자 붕짜 할 때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것들을 아버님 아빠 찬스를 써서 이제 완스타를 달았다. 투스타에서 3차 진급인가 2차 진급을 해요. 루저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김용현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이용하기 좋잖아요. 부족한 애들. 그다음에 부족한 애들이 좋아. 특전사령관 자기는 투스타에서 끝날 줄 알고 짐쌀 생각하고 있는데 3차에 탁하니 삼성 장군을 시켜준 거야 김용현이. 곽종근 사령관을. 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할만 하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모임하는데 대통령까지 불러서 모임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그럼 내가 큰 사람이 된 느낌이 나지. 그게 6월, 10월, 11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인사 시스템 자체적으로 계엄을 하게끔 다 세팅을 해놨는데 신원식이 반기를 든 거야. 신원식이 어떤 그런 계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원식하고는 함께 계엄을 논의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본인이 할 일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즉강 끝이라는 신원식 모토가 있잖아요.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게 뭐냐면 저는 신원식도 계엄은 저기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이런 합리적 사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으로 연결되는 거죠. 저 추정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네. 그래서 신원식도 아직까지는 물론 계엄에 반대했지만 계엄을 반대한 건지 아니면 북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해줘야 되는데 즉강 끝을 보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체제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도발하고 대북권 3가 되면 전자권이 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 버리거든요. 강력하게 끝까지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외환하고 연결될 수 있다. 외환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은 따르지 않는다. 계속 강조했거든요. 신원식은 국방에 올 때마다. 근데 북한이 도발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빨리 하고 싶어. 계엄을.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이루어졌나 보네. 정말 관여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수사를 못하는. 우리가 이제 제보만 받더라도 엄청나고 누가 결제서를 들고 있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이 상당히 확대될 거다. 예.